병원에서 돈이 없다고 쫓겨난 70대 할아버지. 다음날 아침, 이 병원 앞에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그리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는데 그들이 찾는 사람은 바로 어제 쫓겨난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대체 이 할아버지의 정체가 뭐길래 병원 직원들은 왜 무릎을 꿇고 사과하게 되었을까요? 끝까지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대형 종합병원, 메디컬 센터의 응급실. 늦은 밤 11시경, 70대 할아버지 한 분이 가슴을 움켜쥐고 고통스러워하며 응급실로 급하게 실려왔습니다. 할아버지는 혼자 택시를 타고 왔는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명백히 심각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응급실 접수 데스크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입고 있는 옷차림을 보니 낡은 점퍼에 때가 묻은 바지, 그리고 해진 운동화를 신고 있었거든요. 간호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는 어디에 계시냐고, 그리고 수납부터 해야 한다고 말이죠. 할아버지는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혼자 산다고, 그리고 돈도 많지 않다고 말이에요. 간호사는 컴퓨터로 할아버지의 정보를 확인해봤는데 건강보험료를 몇 달째 체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간호사의 태도는 더욱 차가워졌죠. 담당 의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증상을 보고는 심장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곧바로 비용 얘기를 꺼냈어요. 각종 검사비만 해도 200만 원은 나올 것이고 건강보험도 체납 상태라서 본인 부담금이 상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너무 아프다고, 나중에라도 꼭 갚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원무과 직원은 냉정했습니다. 선수금을 내지 못하면 진료가 어렵다고, 여기가 자선병원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응급실에 있던 다른 환자 가족들도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여기 와서 난리냐는 식으로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점점 작아지는 목소리로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신입 간호사 한 명이 있었는데 그녀만은 할아버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하지만 선배 간호사들이 워낙 단호했고 신입인 자신이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결국 할아버지는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병원 밖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병원에서 쫓겨난 후에도 병원 직원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간호사들은 휴게실에서 할아버지에 대해 수근거렸어요.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돈도 없으면서 대형 병원에 와서 무료 진료 받으려고 한다고 말이죠. 의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차피 치료비도 못 낼 텐데 시간 낭비였다고, 다행히 일찍 보냈다고 했어요. 원무과 직원들은 더욱 냉소적이었습니다. 그런 환자들 때문에 병원 경영이 어려워진다고, 앞으로는 더욱 철저히 거르겠다고 말했죠. 심지어 보안팀에게도 이야기해서 그런 사람들이 오면 미리 차단하자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신입 간호사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색이나 증상을 봤을 때 정말 위험해 보였는데 과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걱정되었거든요. 그녀는 선배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너무 아파 보였는데 말이에요. 선배 간호사는 화를 냈습니다. 신입이 주제를 모른다고, 그런 식으로 모든 환자를 다 받아주면 병원이 망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만약 그렇게 걱정된다면 자신이 치료비를 내라고, 월급에서 떼겠다고까지 말했죠. 그날 밤, 할아버지는 근처 작은 병원들을 전전했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응급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데 작은 병원들로는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결국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가서 혼자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가슴 통증은 계속되었고 숨쉬기도 어려웠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메디컬 센터의 직원들은 그런 할아버지의 상황은 전혀 모른 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히려 귀찮은 일 하나를 잘 처리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곧 상상도 못한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다음날 오전 9시, 메디컬 센터 앞에는 평소와는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병원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병원 로비는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병원장은 급하게 로비로 내려왔는데 방문자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선진의료재단에서 온 사람들이었거든요. 선진의료재단이라면 전국에 30개가 넘는 병원을 운영하는 국내 최대 의료법인입니다. 연 매출이 수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기업이었죠. 재단의 이사가 병원장에게 말했습니다. 어제 저희 이사장님께서 이곳을 방문하셨는데 매우 불쾌한 경험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직접 상황을 파악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병원장은 당황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사장님이 누구신지 전혀 모르겠다고 했죠. 그때 재단 이사가 핸드폰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사진 속에는 70대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바로 어제 밤 병원에서 쫓겨난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병원장은 눈을 의심했어요. 설마 그 할아버지가 선진의료재단의 이사장이라는 말인가요? 재단 관계자들이 설명했습니다. 최승호 이사장님은 30년 전 시골의 작은 의원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의료제국을 건설한 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성공한 후에도 항상 서민들의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가끔씩 일반인 행색으로 병원들을 돌아다니신다고 했습니다. 환자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말이죠. 병원장은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그 할아버지를, 아니, 최 이사장님을 그렇게 대했다니. 간호사들과 의사들도 하나둘씩 상황을 알게 되면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한 거죠. 재단 이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매우 실망하셨다고, 그래서 이 병원의 운영 전반을 재검토하겠다고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곧 이사장님께서 직접 오실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오전 10시, 드디어 최승호 이사장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카리스마가 넘치는 모습으로 병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매우 심각했죠. 병원장과 주요 직원들이 로비에 집합했습니다. 어제 할아버지를 대했던 간호사, 의사, 원무과 직원들 모두가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최 이사장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최 이사장은 자신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설명했습니다. 30년 전 자신도 가난한 의대생이었다고 했어요. 병원비가 없어서 아버지의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결국 아버지를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때의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정말 환자 중심의 의료를 실현하기 위해 이런 점검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어제 이 병원에서 경험한 일들을 하나하나 얘기했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를 거부당한 것, 환자로서의 기본적인 존엄성도 지켜주지 않은 것, 심지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조롱당한 것까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간호사들과 의사들은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병원 사정상 어쩔 수 없었다고, 그리고 평소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최 이사장은 단호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왜 어제는 그랬느냐고, 그리고 환자는 모두 똑같은 존재 아니냐고 반문했어요. 특히 최 이사장은 의료진의 기본 윤리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할 때 돈 있는 사람만 치료하겠다고 맹세했느냐고, 의료인이 되겠다고 결심했을 때의 초심은 어디로 갔느냐고 물었어요. 그 말을 듣고 일부 직원들은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최 이사장은 병원 전체를 둘러보면서 더 많은 문제점들을 발견했습니다. VIP 환자와 일반 환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 과도한 검사와 수술 권유, 그리고 환자보다는 수익을 우선시하는 운영 방침까지 모든 것이 최 이사장의 의료 철학과는 정반대였어요. 최 이사장은 병원장과 주요 직원들을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발표를 했어요. 선진의료재단에서 이 병원을 인수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미 대주주들과 협의가 끝났고 법적 절차만 남은 상황이라고 했어요. 병원장은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최 이사장은 냉정했습니다. 어제 자신에게는 기회조차 주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기회를 달라고 하느냐고 반문했죠.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처분도 발표했습니다. 어제 환자 차별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직원들은 모두 해고하기로 했어요. 병원장, 담당 의사, 간호사, 원무과 직원들 모두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들은 울며 용서를 빌었지만 최 이사장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사람만은 외회였습니다. 바로 어제 할아버지를 걱정해줬던 신입 간호사였어요. 최 이사장은 그녀를 따로 불렀습니다. 어제 유일하게 환자의 편에서 생각해준 사람이라고, 그런 마음가짐이야말로 진정한 의료인의 자세라고 칭찬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선진의료재단 본원으로 와서 간호팀장으로 일해보지 않겠느냐고 말이에요. 신입 간호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자신 같은 신입이 그런 중요한 자리에 갈 수 있다니 말이죠. 최 이사장은 설명했습니다. 경험이나 경력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의료 현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녀의 그런 마음가짐이 다른 직원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병원 인수 과정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한 달 만에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고, 메디컬 센터는 선진의료재단 산하로 들어갔어요. 기존 직원들 중 환자 차별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모두 교체되었고 새로운 인력들이 충원되었습니다. 6개월 후 메디컬 센터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1층에는 무료진료센터가 새로 생겼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을 위한 공간이었죠. 최 이사장의 지시로 만들어진 곳이었는데 매일 많은 환자들이 찾아와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병원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환자를 대하는 직원들의 태도가 친절하고 따뜻해졌고 돈이 없어도 필요한 치료는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습니다. VIP와 일반 환자의 구분도 없어졌고 모든 환자가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되었어요. 신입 간호사였던 이지은 씨는 이제 선진의료재단 본원의 간호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리더십 아래 간호팀은 환자 중심의 서비스를 실현하고 있었어요. 다른 병원들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올 정도로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최 이사장은 지금도 계속해서 자신의 점검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요. 가끔씩 일반인 행색으로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환자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런 활동 때문에 의료계 전체가 긴장하고 있고 환자 서비스 개선에 더욱 노력하고 있다고 해요. 어제 할아버지를 차별했던 직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다른 병원으로 이직했지만 이미 업계에 소문이 퍼진 상태였어요. 선진의료재단 이사장을 그렇게 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어디서든 냉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료업계를 떠나거나 지방의 작은 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었어요. 최 이사장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료는 상업이 아니라 봉사라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의료진이라면 누구나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외모나 경제력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사람도 엄청난 능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어려운 사람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신입 간호사가 보여준 작은 관심과 배려가 결국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기회가 되었잖아요. 반대로 냉정하고 차별적인 태도를 보인 사람들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렀고요. 세 번째는 진정한 성공의 의미입니다. 최 이사장처럼 성공한 후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사회에 기여하려는 마음가짐,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일상에서 어려운 이웃을 만나게 된다면 따뜻한 마음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보세요. 그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결국 여러분에게도 좋은 일로 돌아올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